안녕하세요. 김재규 경찰학원 김다행입니다. 저는 김재규 경찰학원에서요. 지금 경찰 기본반 수업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 소개랑 이번 2017년 2차를 통해서 적중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영어의 경향과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PT를 해드릴게요.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제 개인 이메일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을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김나행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첫 번째로 지금 보시면요. 2017년도 2차 경찰 기출의 경향 분석입니다. 원래 이제 보통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어휘가 4개, 그 다음에 생활용어가 1개, 그리고 문법이 5개, 독해가 10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평소보다 이제 문법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문법이 1차에서가 약 3문제라고 했으면은 지금 2문제 정도가 더 늘어나가지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문법을 좀 취약한 학생들은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법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정도로 조금 올라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제 어휘 문제가 4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빈칸이 2개, 그리고 동의어 찾기가 2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생활 영어가 1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해석을 통한 생활 영어의 도출과 그리고 그 안에는 이디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평소에 이디엄, 즉 수거 공부를 안 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이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접속사 문제, 조동사 문제, 그리고 동명사 주어 찾기 문제, 그리고 대명사의 수일치나 관계사의 수일치, 그리고 능수동태의 구분, 그리고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랑 사역동사랑 보어의 관계, 그리고 관계부사, 가정법,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의 비투 용법 요게 좀 학생들이 많이 난감해하고 낯설어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부정어구의 도치 영장 문제 이렇게 총 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중에서 그나마 변별력이 있었던 게 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비투 용법이 조금 평소와는 다른 패턴의 문제였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독해 문제가 10문제인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빈칸 추론하기 문제랑 흐름 찾기 문제가 이제 별로 출제가 평소보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입 파악하기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느껴지는 주제 찾기, 제목 찾기 뭐 이런 게 좀 출제가 많이 5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휘 4, 그 다음에 생활 1개, 그리고 문법 5개, 독해 10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이게 올해 2017년도의 2차 문제입니다. 자, 그러고 저 이제 경향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무난한 수준의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난이도 자체는 2016년보다는 문법이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각 파트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휘가 4문제가 아까 출제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2문제 같은 경우는 타 직렬에서 가져온 수준 정도,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좀 많이 가져온 수준이고요. 그리고 3,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고등 수준의 그런 어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유의어를 좀 많이 준비를 하신 분들은 어휘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 영어 같은 경우는 이디엄이라 그래가지고 속담, 직독직해가 먹히지 않는 속담이나 아니면 수거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하셔주면 특히 come down with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에 걸리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 직전에 뿌린 빈출 이디엄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평소에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무난했다라고 이제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평소에 문법을 등한시한 학생들은 문제수가 5개나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수일치 문제라든지 가정법이나 아니면 부정어구의 문두가 앞에 왔을 때 도치되는 문제같이 평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 문법이자 빈출 문법이니까 문법 정리는 끝까지 이제 집중해서 해주시면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이제 학생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줄어들고요. 이제 그나마 쉽게 생각하는 대입 파악하기, 저 주제 찾기라든지 요지 찾기, 제목 찾기가 5문제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는 사실상 고1,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직독직해 끊어읽기 연습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3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좀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수업 시간에 제가 했던 그 문법 수업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문제를 보여주면서 어디 부분에서 이제 적중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간략하게 이제 살펴볼게요. 저는 사실 이제 문법 5번 문제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성인 흡연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은 대형 담배 회사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그녀는 요청했다. 자, 뭐를? 좀 더 저녁 식사를 위해서 머물 것을 요청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줬던 이제 수업 그 핵심 요약 프린트 부분에서 이제 종속 접속사가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를 추렸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번 보실래요? The adult smoking rate is gradually dropping is not good news for tobacco companies. 문장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실 공무원 문제인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다 이제 이론 설명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적용 기출 문제를 드려요. 근데 그 문제 타직요 공무원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거든요. 제가 갖다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놀랬던 게 제가 조동사의 기출 적용 프린트에서 이런 지금 문제를 줬는데 지금 보세요. 아예 문장이 똑같죠. 그래서 사실상 5번 같은 경우는 제 수업 듣고 적용 기출을 오답 정리만 잘했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보세요. 문제 그대로요. 문장도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를 잘 쫓아오시면 충분히 문법은요 4개, 5개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상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기역의 핵심은 동명사가 주어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핵심 같은 경우는 대명사가 도대체 뭘 받아줘서 수일치 문제.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요. 자, 앞에 주격관계 대명사가 있고 이 관계사에 따른 수일치 문제. 자,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be 플러스 ing인 그래 능동이냐 아니면 BPP인 수동이냐를 따지는 문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을 잡아줬는데요. 저는 이제 수업 자료 프린트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했던 거는 인칭 대명사 파트를 할 때는 제가 반드시 수일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핵심 프린트에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인칭 대명사의 이제 수일치 문제는 빈출이니까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관계사의 기출 포인트. 저는 항상 수업 시간마다 이제 이론 설명을 쫙 해준 다음에 포인트를 딱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나왔던 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관계 대명사랑 부사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나 관계 대명사 아까 와시냐 대시냐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관계 대명사의 이렇게 수일치 문제 제가 다 찝어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핵심 위주로만 공부를 잘 하셨어도 충분히 득점을 하실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보실게요. 어법상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였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억 같은 경우의 핵심은 사실상 지금 보시면 그는 주장한다 하고 어제 도난을 당했다고 투부정사 쪽이 더 예전 일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과거 즉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기억이었잖아요. 투부정사가 더 예전 일일 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는 발견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절하면은 병이거든요. 병이 그러니까 부서진 것을 발견했다. 얘 같은 경우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이제 찾는 문제였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는 바로 어떤 때를 학수 고대한다. look forward to 같은 경우도 제가 맨날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를 따지는 문제. 뒷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한지를 통해 가지고.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가정법이죠. if가 지워지면 이제 가정법에서는 도치라는 게 발생돼서 뒤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답이 기억이었거든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찝어줬던 거 다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오형식의 사역동사에서는 목적격 보어가 갑이다. 제가 맨날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가정법에서 if가 지워지면 도치된다. 다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이에요. 이제 8번의 문법 기출 문제는 이게 조금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얘를 가지고 if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사실상 시조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실 if가 되었을 때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일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B2 용법에서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써서 의도를 뜻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세 번째는 얘가 if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가정법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if를 보시고 시조부만 외우는 게 아니라 if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사실상 2달 지금 돌리시고 100점짜리도 나오고 90점 넘은 학생이 이제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넓게 이제 보실 수 있게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if가 좀 드물긴 하지만 B2 용법의 의도를 뜻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제가 찝어줬던 부분 있잖아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종 용법에서 B2 용법.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나왔던 거는 여기 의도, 여기 있죠, 그지? If you're to succeed, 네가 만약에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제가 좀 꼼꼼하게 잘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어구의 도치 문제인데요. 이제 부정어인 네버가 앞에 왔을 때 뭐가 발생하냐? 제가 시험 직전에 다뤘던 부분이 바로 도치와 일치 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부정어가 문장의 앞에 있으면 도치, 즉 주어랑 동사가 뒤집어지는 게 발생을 한다. 제가 맨날 강조한 부분인데, 부정어구의 도치는요, 사실상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의문문 만들기처럼 뒤집어진다라고 얘기를 항상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도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요 두 개는 다 틀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관사라는 파트를 하게 되면은 서치하고 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 서치, 관, 형용사, 명사, 관사, 형용사, 명사 순서다. 요거 순서 문제로 맨날 제가 찝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요걸 보고 제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저찌됐건 제가 이게 홍보 영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업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제가 쭉 적중해가지고 잘 알려주겠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프린트랑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제 비메인 파트인 부분은 이렇게 수업 자료 프린트가 다 나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세요. 부정어가 앞에 있으면 뒤가 뒤집어진 도치가 발생하고, 그거는 의문문식으로 바꿔준다. 제가 이거 진짜로 있는 거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경찰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경찰 영어는 일반적으로 어휘가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문법이 3에서 5개,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 출제가 이렇게 되고, 생활 영어가 1-2개, 그 다음 마지막 독해가 10개에서 11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럼 어휘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번 같은 경우도 1, 2, 3, 4번 이렇게 돼가지고 1, 2번은 이제 공무원에서 그대로 따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3,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등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는 경찰 특수 어휘에 대한 중요성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 수준의 유의어 정리는 반드시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혼돈 어휘 이 정리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직렬의 문제들도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좀 많이 싫어하세요. 그지?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세 문제다 이러면은 뭐 버리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5개가 나왔고요. 15년도 같은 경우도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를 절대로 버려서 안 되는 파트고, 특히 제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게 메인 파트만 딱딱 나와요, 경찰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뭐 이제 직렬은요 조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세세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되게 딱딱딱 중요한 것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중요 파트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공무원 문제, 구공무원 문제 같은 거를 좀 풀어주시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활 영어를 좀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생활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정리해준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포인트 생활 영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쓰는 자료들이 있는데, 생활 영어에서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디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해석을 했을 때 직역이 되지 않습니다. 되게 해석이 희한하게 되거나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이디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예를 들면 Why do you have a long face? 너 얼굴이 왜 길어? 왜 긴 얼굴을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사실상 얼굴이 진짜 긴 게 아니라 너 왜 우울하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안 되는 그런 자주 쓰이는 상황별 표현들은 반드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처음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살 때라든지 뭐 직장에서라든지 뭐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해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독해에서는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독해는요, 여러분이 이제 단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단어 쏟아 부어야 되는 거 맞고, 이 독해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기초, 중등 기초 단어랑 그 다음 중고등 기본 단어랑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찰 특수 어휘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고난이도 독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거는 이제 구문.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게요, 단어를 잘하면 사실 단어만 잘하면은 독해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컨디션 좋으면 막 점수가 잘 나와.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사실상 막 바닥을 치고 널뛰거든요, 점수가. 그래서 단어 플러스 반드시 끊어읽기 해주는 거 있잖아요. 문법 베이스로 해가지고 끊어읽기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단어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 중심의 끊어읽기를 반드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넘어가는 거야. 유형별로 막 넘어가고, 그치?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주자면, 이제 고 2, 3 수준으로 또는 9급 수준으로 조금 높여서 공부를 하신다면, 경찰 영어는 아까도 얘기를 한 대로 제가 고 1 정도, 고 2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시면 실전에서 좀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이제 단어, 기초 단어, 기본 단어, 그리고 고난이도, 그리고 경찰 특수 단어 요거 채워주시고, 이거 다 합치면 한 5, 6천 단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 끊어읽기. 문법 베이스로 해가지고 구문 독해 연습 막 하신 다음에 이 끊기가 하루에 뭐 10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밥 먹듯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유형별. 사실상 이제 유형별로 자주 나오는 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빈칸 추론하기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한 올해 많이 출제됐던 대입 파악하기, 이런 거 평소에 이렇게 3개 묶어가지고 연습을 해주시고 좀 어렵게 하셔라. 이게 제가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출제 경향이 어떤지, 그리고 제 수업에서의 적중률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 좀 많이 밀어드리고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